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20년도 4회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고령자, 준고령자의 그 연령만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고 전에 미리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고요.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인 사람이 바로 준고령자예요. 1번 딱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죠. 82번 직업안정법령상 일용 근로자 이외에 직업 소개를 하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기간은 모두 2년이에요. 종사자 명부도 2년이고 구인 신청서, 구직 신청서, 그리고 금전 출납부 및 금전 출납 명세서 모두가 2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답이 2번으로 이렇게 나와요. 83번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업촉진수당을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이렇게 했었죠. 실업급여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직급여와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업 돈 못 벌어, 양치질 못해, 구치 쩔어, 이런 식으로 외웠었고요. 그리고 이 취업촉진 수당에는 이렇게 4개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조기 재취업 수당,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그리고 광역 구직 활동비, 그리고 이주비, 이렇게 해서 조직광이 이렇게 취업촉진 수당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맞는 것이죠. 1번의 여성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것은 없어요. 84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주의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2번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3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너무 빡빡하죠?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다고 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년이에요. 1년이 아니라. 이렇게 노동관계 법규에서는 숫자 쪽으로 정답이 몰려 나오는 경우가 80% 이상 돼요. 아주 확실한 내가 알고 있는 그 답이 아니라면 답을 유추할 때 애매하다 싶으면 숫자 쪽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번 내용 이렇게 틀렸고요. 4번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거고요. 85번 근로기준 법령상 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명시되지 않은 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이에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다. 이거는 근로자의 정의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근로자를 정의하는 것이죠. 근로자의 정의는 우리가 3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좀 애잔한 느낌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임금 같은 것을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뭐뭐 생활하는 자 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고근남이요. 고용정책 기본법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고근남은 굉장히 실제적인 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었고요. 세 번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인데 굉장히 원칙적이고 건조하다고 했었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벌써 틀렸네요. 이번에 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번에 근로개혁이란
근로계약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뭐 당연하겠죠. 임금 맞는 거고 사용자 읽어보시면 모두가 근로기준법령상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86번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자요. 고용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 적용제외 대상자들이에요. 2번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다음에 3번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 그리고 별정 우체국 직원, 이들은 모두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한 계층이 있는데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요. 아시겠죠?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이런 자들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자인데, 이렇게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라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87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주의에 관한 법령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같이 노동을 했다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지. A는 더 주고 B는 덜 주고 이러면 임금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임금 차별을 했다면은 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커요. 2번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이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면 별개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 않아요. 동일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이렇게 틀렸어요. 1번, 2번은 지문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3번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형으로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하겠죠. 4번도 당연한 것이고요. 88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이에요. 신고 기준 중 가로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는 것을 요걸 좀 잘 알아두세요.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이에요. 첫 번째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요. 바로 30명 이상 이렇게 대량 고용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다시 말해서 10% 이상이 되면 신고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3번이 이렇게 딱 답으로 나오고요. 거기 꿰뚫어 보기 보면 근로기준법상 1개월 동안 일정 규모 인원을 해고하려고 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 이 해고 인원에 대한 거하고 고용정책기본법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기준하고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인원은요, 첫 번째 상시 근로자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을 해고하려고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돼요. 두 번째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에서 9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 해고하면 신고해야 되고요. 세 번째,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을 해고하려고 할 때 최초 해고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이걸 서로 헷갈리면 안 돼요. 89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다음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사업주는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간에 3배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나왔던 거예요.
90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1순위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 무엇이냐? 1순위 변제, 임금은 1순위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요. 임금이야말로 1순위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 되어야 하겠죠. 91번.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고르시오. 근로 3권이라 한다면 우리가 단결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근로 3권이라고 해요. 근로 3권에 대해서 묻는 시험 문제, 근로 3권에 대해서 근로 3권에 이 근로 3권은 다른 말로 노동 3권이라고 하는데 근로 3권만을 갖고서 물어보는 이 기출문제도 출제된 바 있었어요. 1번에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가입, 존립, 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좋죠? 그리고 2번도 좋고요. 3번 보실게요. 단체 교섭의 범위는 단체 교섭이에요.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으로 단체 교섭의 주체예요. 주체.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단체 교섭의 주체는요. 노동조합이에요. 정리해 보면요. 이 단결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과 노동조합 둘 다 가능한데요. 이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주체는 노동조합만 해당된다라는 거 4번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9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진행하는 법령상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배우자 출산휴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해요. 2번에 사용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무급 안 돼요. 월급 줘야 돼요. 유급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에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4번에 배우자 출산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93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거 위험한 거 안 된다고 했어요. 건설 공사 현장 안 돼요. 니인번 안 되죠. 의료 기사 이런 건 전문적인데 안 되죠. 그리고 운송업 같은 거 안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오리을 모두 해당되네요. 94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실업대책사업이에요. 1번에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해당되고요. 2번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해당되고요. 3번에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는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업대책 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의했다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업대책 사업조차도 아니에요. 4번에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맞는 내용이고요. 95번. 직업 안정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거 1번에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 속의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고용 서비스니까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맞겠죠. 직업안정기관은 직업 속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 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모집의 정의에 맞는 거고요. 4번에
근로자 공급 사업이란 공급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까지는 좋죠. 하지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도 포함한다. 아니에요. 근로자 파견 사업하고 근로자 공급 사업은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96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훈련 방법이야. 이것도 징글징글하게 더럽게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훈련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했었어요. 훈련 목적에 따른 분류는 바로 양성 훈련과 향상 훈련, 그리고 전직 훈련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훈련 방법에 따른 분류는 집체 훈련, 그리고 현장 훈련, 그리고 원격 훈련, 그리고 혼합 훈련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훈련 목적에 따른 이 분류 양성 훈련이 해당되지 않겠죠. 97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상식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이 근로자 퇴직급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라는 사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이라는 요 문구를 잘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에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니까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되네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좋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라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곳이 있어요. 퇴직연금제도라는 거는 다 이렇게 뒤에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이렇게.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퇴직급여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똑같아요.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똑같아요. 요거만 달라져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없어지고요. 퇴직금제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만 퇴직금제로 이렇게 바꾸면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3번에 4주간의 평균에 한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근로시간이 너무 작으니까요. 4번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 등이 적용되기 관해 차등을 두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98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3번에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말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99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시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의 수당, 이걸 우리 휴업수당이라 하는 것인데 100분의 80 아니죠. 100분의 70이에요. 다시 한번,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이라고 중요해요. 잘못 오답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통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휴업수당의 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0 이하로 지급할 수도 있다. 요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평균 임금이다. 100분의 70이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100분의 70 이렇게 이하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2번 좋고요. 3번, 4번 요거 다 외워두시면 좋고요.
4번에 임금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라는 거 역시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요. 100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채용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채용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500만 원 이하는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얘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500만 원에 해당되겠네요. 강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